위치 맞춰서.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질문인데, 회로도 보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회로 설계도.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다. 자, 우선은 그 전기과면 전기도면을 보겠죠? 전기도면 그리는 대표적인 툴이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라는 툴입니다. 우리 DWG나 DXF로 만들어진. 만약 기계과라면 기계 설계 도면을 볼 텐데, 마찬가지로 오토캐드도 있고요. 많죠. 뭐 솔리드웍스라든가 카티아라든가 프로이라든가 크레오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툴이 있어요. 근데 전자과는 전자 회로를 그리죠. 근데 요 툴은 크게 우리 케이던스사의 디자인 엔트리 에디터 혹은 ORCID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페이지 스키매틱도 있고, 많아요. 굉장히 뭐 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자 부품, 그러니까 회로 설계도, 이게 뭐냐면요, 전자 부품 심볼, 그리고 몇 가지 약속, 예를 들어 전원 신호 혹은 GND 혹은 어떤 신호 연결법을 사용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피심 아시죠? 피심에 익숙하다면, 피심에 VDC가 있고 인덕터가 있고 FET가 있고 다이오드가 있고 캡이 있을 겁니다. 바로 보면 알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부스트의 다이어그램이죠. 자, 이거를 전자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인덕터가 있을 거예요.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그리고 파워에는 커넥터가 있겠죠. 얘가 왔으면 히트싱크가 있을 거예요. 여기 부품이 있을 거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드레인, 소스, 게이트.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거꾸로 그리는 게 낫겠네요. 게이트, 드레인, 소스가 있어서 딱 쫙 그릴 겁니다. 그리고 게이트 착 이렇게 나와서, 여기 뭐죠? 우리 게이트 드라이버, 드라이버인데 T로 적어놨지. 드라이버 부품이 있고, 여기에 DSP 보드가 있어서 GND랑 PWM이 나가죠.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애노드, 캐소드 해가서 또 이렇게 그릴 겁니다. 캡은 핀이 2개인 이게 있을 거고. 실제 약간 비슷하게 부품 배치를 해봤어요. 실제로 비슷하게 이게 어떤 PCB에 이렇게 부품이 있을 거예요. 어떤 PCB에 부품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를, 사실 피심이
전자 회로도랑 좀 많이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뭐가 틀리냐? 여기는 게이트 드라이버 요거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 회로도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부품을 가지고 그린다는 점이 틀리죠.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요. 이런 거. 왜? 실제 파워를 연결하는 거는 커넥터에 케이블로 연결하니까. 근데 여기는 전원 장치를 모의한 거죠. 요거는 게이트 드라이버를 모의한 거고, 이거는 실제 게이트 드라이버 서킷을 구현한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대표적인 심볼, 얘네들 L이나 다이오드나 C는 대표적인 심볼을 모의합니다. 그래서 얼추 보면 PCM이랑 비슷해요. 회로도는 단 뭐 전원 장치라든가 이런 전원 관련된 건 없고, 진짜 기내들을 연결하는 방법, 혹은 진짜 어떤 신호를, 우리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PC면은 이렇게 전압 센서 기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회로에서는, 실제 회로에서는 이렇게 실제 어떤 OP앰프 저항 이런 걸로 바뀐다는 거지. 얘네는 기호지만 전자회로는 실제 회로예요. 센싱 회로. 센싱 서킷. 여기는 기호지만, 여기서는 센싱 기호지만, 심볼? 센싱 심볼이지만, 전자회로는 이게 실제 부품인 거예요. 부품. 진짜 부품으로 만든 거.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실제 눈에 보이도록 내가 어떤 회로를 직접 그린다, 나타낸다, 이런 거. 여기서 사실 커넥터가 있는 거지. 여기 커넥터. 실제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형태의 회로들과 부품들을 사용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좀 피심이랑 약간 틀려요. 거의 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실제의 어떤 회로들을 내가 반영한다는 점이 회로도죠. 회로도. 자,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을 안다면 문제가 뭐냐면 부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자, 뭐냐면 회로도의 저항, 예를 들어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근데 문제는 이 회로도의 저항이 1608인지
2012인지 643인지 1분의 4W 딥인지 3W짜리 딥인지 10W짜리 시멘트인지 7W짜리 수직형 저항인지 혹은 전류 센싱 저항인지 션트 저항 말하는 거야? 어떤 걸까요, 얘가? 그러니까 특정 부품을 나타내지 않아요. 단지 빨간색으로 칠하는 전기가 통하는 각각의 핀에 대해서 대표값을 가지는, 대표적인 속성을 가지는 심볼로 모의하고 있죠. 얘가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는 이 기호, 심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진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걸 밸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부품의 심볼은 어떤 대표성을 나타내는, 대체적으로 나타내는 이미지고, 여기에 핀들이 전기가 통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표를 나타내고, 어떤 부품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부품이냐는 여기에 적혀 있는 값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죠. 얘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555다, 예를 들어 소자 이름이에요. 555다, 아니면 AD8662다, 뭐 LA 358이다, 얘도 AM505인데 하다못해 TMS320F28335다 라는 거, 요 레벨에서는 부품의 특성, 패키지, 형상이 결정되는 거고, 이런 거를 내가 적절하게 심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헤테로다인 패키지 그렸네요. 요거를 헤테로 초제 이렇게 쓰나? 헤테로 초자가 기억 안 나네요. 헤테로다인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헤테로다인 뜻이 기억이 안 난다. 헤테로다인 철자 좀 찾아봐야겠네요. 안 쓰던 용어 쓰려니까 갑자기. 헤테로 헤테로다인 있나? 헤테로다인, 정말 저거 기억 안 난다. 네, 영어가 짧아서. 헤테로다인, 이게 뭐냐면요,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는 전자회로에서는 이형이에요. 이형의 모양이 서로 다른. 하고 호모지니어스라고 부르나? 호모지니어스 철자, 그치. 어디갔어? 지니어스는 동형의, 동일 모양의. 갑자기 어려운 용어에서 미안해.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부품인데 여러 개 다양한 부품으로 분리해서
표현되는 경우를 헤테로지니어스 이형 파트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OPMF 같은 거, 요거 얘 같거든요. 얘랑 얘랑 같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호모지니어스 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심볼 이름에서는 얘네가 밸류 값이 정해지는 거죠. LM555 LM86 LM이란다. AD8662 LM358 이거 야, 358 얘는 TMS 320F28335A B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얘가 A고 얘가 B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헤로도 보는 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런 부품의 어색함.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심볼이라고 말하는데, 헤로도의 심볼은 이 실제 부품의 어떤 대표 형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가상의 어떤 형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색함이 오겠죠. 왜? 회로도에 있는 어떤 기호가 실제 PCB에 꽂히는 부품의 모양과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부품을 자주, 그러니까 회로하고 부품을 익숙해져야지만 해결됩니다. 익숙해져야. 뭐 예를 들어 릴레이 같은 경우에, 릴레이 이게 지금 릴레이의 심볼을 그린 건데요. 그리는 사람이 따라서 되게 다양해요, 모양이. 이렇게 그리는 경우 1번, 2번 하고 기타 등등 엄청 다양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부품은 이렇게, 실제 부품, 실부품은 실제 요거 하나인데, 한 가지인데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회로도에서는 방금 아래와 같은 이런 게 생겨나요. 실제 부품과 회로도의 표현법은 서로 다르다. 이게 어렵습니다. 당연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뭐냐면 회로도를 보고 역으로 와서 부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회로도를 잘 보는 법 중에 하나는 이런 생리를 알았다면 회로도에 적혀 있는 밸류값, 여기 밸류값들을 잘 읽어서 그놈들의 데이터 시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제 이걸 하냐 안 하느냐가 이제 전력전자와 관련된 건데, 그래서 전자와 전기의 중간 정도쯤에 전력전자가 있어요. 전자와 전기의 중간쯤에. 그래서 어려워요, 공부하기가. 여기 이론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드웨어도 만들어야 돼. 게다가 프로그램도 짜야 돼. 이거 뭐 좋죠. 또 실험도 해야 돼. 이 보통 여러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전력전자는 다 진짜 복합 학문이에요. 질문이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에요. 회로도 설계 보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전기과인데. 전기과에서 전자회로나 전자부품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1994년 1학기 중간고사 전에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서, 아마 그때 2, 3만원 들고 왔던 것 같아요. 큰 돈이었는데 나름 제 기준으로는. 우리 광명상가, 종로에 있는 광명상가라는 데가 있어요. 1층에 아직도 있습니다. 하이텍전자. 처음에 가는데 뭐 아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여기만 오픈 매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아무 부품이나 들었어요. 물론 아무 부품은 아니고 그때 이제 뭔가 궁금했던 OPM프 같은 거 몇 개 들었어. 그리고 사장님께 불렀어요. 이 부품이 얼마인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인가요? 사장님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얘는 뭘까? 막 이렇게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제가 특수한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전자 쪽 분야를 하려고 했고 전자 부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신기하잖아요. 그 조그만 것들이 모이면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생업이 되어 왔지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항상 회로를 설계하려면 전자 부품을 알아야 되니까. 이 전자 부품을 알아야 돼요.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시트 모양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모양, 그리고 기능, 가격, 제조사. 부품을 알았죠? 회로도를 그려야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심볼을 그려서 표현해주고, 그리고 회로도 연결해서 와이어 전원 막 연결해서 해주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너가 연필로 글을 쓴다면 구두로 연필을 잡고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라는 질문의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 해 오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어떤 원리로 연필을 잡아서 쓰는지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사실은. 그죠? 운전 잘하는 법, 이런 서적이 있나요? 있으면 또 이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렵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 게. 근데 마찬가지로 전자부품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전자회로 툴인 OR키드 같은 거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거를 설계해서 PCB를 만드는 거고, PCB를 설계했으니까 기구물에 결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로를 잘 보려면 전자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부품에 대해서 어떤 부품 쓰는지, 부품의 모양은 어떤지, 부품의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의미들이 뭔지. 근데 그런 게 막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니까 계속 꾸준하게 이제 접해 보시라라고 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돼요. 이 전기공학과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뭐 전자과 학문까지 같이 병행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주어진 과제나 업무에 대해서 걔랑 관련된 부품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좀 자주 들여다보는 게 좋고요. 이거로 표현된 회로도, 심볼 같은 거, 이거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고 회로도도 설계해보고, 그런 훈련이 좀 학교 때 많이 돼야 돼요. 연구실에 있을 때.
회사 나가서 하려면 더 힘들어요. 학교 연구실에 있을 때, 여기 알려주는 사람 있을 때, 옆에 선배들 있을 때 얼렁얼렁 배워서 나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나 1년 모든의 과정은 보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습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품에 대한 관심 하고, 회로도 자주 보고, 회로도 보면 PCB도 같이 보고. 질문한 분은 이게 첫 고비일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잘해야 돼요. 약간 시간 걸리더라도. 안 그러면 나중에 기계 도면이나 전기 설계도 보는 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기 설계도 같은 거 보면은 막 배전반에서 와이어 막 해서 우리가 도식적으로 그리는데, 그거 보면은 설계도 보고 배전을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죠. 예를 들어 기계 설계도를 보고 부품을 상상해 보라라고 하면은 쉽지 않죠. 전자전기과한테는. 근데 결국엔 그런 게 익숙함.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얼마나 옆에서 오랫동안 경험해 봤느냐. 뭐 그런 거의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는 법은 누구든 잘 모를 거예요. 젓가락 잡는 법, 뭐 이런 거 안 나오잖아, 대체. 그냥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과정인 거죠.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것처럼 회로 설계도도 부품에 익숙해지려는 1년의 노력,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품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돼요. 전력전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력전자는 전자부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전자부품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얘네가 무슨 모양인지, 얘네가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또 모른다면 회로도를 보는 법을 영원히 모르겠죠. 자, 해서 뭐 이런 정도로 우선은 시작하고,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자, 인재부처는 뭘 하면은 연구실의 업무나 본인 학업에 관련된 회로도 자료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일단 모르는 걸 한 개, 두 개씩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 개, 두 개씩. 이거 목이 잠기네. 우선 물어봐야 돼. 회로도를 보고.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우선은 그렇게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점차 나아질 거예요. 파이팅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